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새로운 일루수를 영입하는 대신 유격수인 젠더 보가츠와 계약한 샌디에고 AJ 프렐러 단장은 보가츠 입단식에서 김하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적어도 내년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2루에서 보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하성이 2루를 맡는다는 건 크로네너스가 1루로 간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얼마 후 프렐러는 김하성과 그리샴에 대해 트레이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우리 팀의 유연성이 마음에 든다며 트레이드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내년 연봉이 700만 달러로 많지 않은 데다 조정 OPS가 73에서 107로 오르고 조정 득점 생산력이 70에서 105로 올라 평균적인 공격력을 가지게 된 김하성은 내야의 세 포지션에서 모두 수준급의 수비가 가능하기 때문에 포지션 순환에 있어 역할이 큰 김하성에 대해 만족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샌디에고 전담 기자인 디 애슬레틱의 데니스 리는 샌디에고가 김하성과 그리샴에 대해 트레이드할 용의가 있는 것으로 오늘 보도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프렐러 단장은 한번 마음을 먹으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과감하게 트레이드를 하는 사람입니다. 프렐러가 마음을 바꾼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추측이 됩니다. 첫째, 너무 많이 올라버린 페이롤입니다. 현재 샌디에고의 페이롤은 2억 4,700만 달러로 3억 7,600만 달러인 매츠와 2억 7,100만 달러인 양키스에 이은 3위이며 2억 3,300만 달러의 1차 사치세는 물론 이대로라면 2억 5,300만 달러의 2차 사치세도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평균 연봉이 700만 달러인 김하성과 내년 연봉이 260만 달러가 예상되는 그리샴을 내보내게 되면 1,000만 달러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됩니다. 김하성을 2루로 보내게 되면 2루 수비가 뛰어난 크로네너스를 1루수로 써야 하는 문제와 그리샴이 중견수를 지키게 되면 타티스를 좌익수로 보내야 하는 부분이 걸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타티스가 맡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여전히 팀의 간판인 타티스가 더 빛날 수 있는 포지션은 중견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샌디에고가 지금의 선발진으로는 위험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보가츠에게 너무 많이 쓰는 바람에 또 다른 대형 영입을 하지 못한 샌디에고는 이대로라면 1선발 다르비슈, 2선발 조 머스그로브, 3선발 블레이크 스넬, 4선발 닉 마르티네스, 5선발 세스 루고로 선발진을 구성합니다. 3선발까지가 안정적이라고 한다면 3년 2,600만 달러에 재계약한 마르티네스는 선발로 4.40, 불펜으로 2.67을 기록함으로써 불펜에 더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루고는 지난 5년 동안 매치에서 불펜을 맡았던 투수입니다. 여기에 예비 전력 또한 아드리안 모레온과 라이언 웨더스, 호스머의 유산인 제이 그룸 등으로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리는 팀으로는 뎁스가 습자지에 가깝습니다. 이에 프렐러는 마이애미가 내놓은 파블로 로페스를 데려오기 위한 기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셔널리그 4월의 투수였던 로페스는 비록 전반기에 2.86, 후반기에 4.97을 기록했지만 알칸타라에 이은 마이애미의 2선발이자 FA까지 2년이 더 남아있는 투수입니다. 문제는 말린스가 원하는 선수는 서비스 타임이 더 많이 남아있고 공격이 뛰어난 선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때문에 김하성과 그리샴은 말린스가 원하는 선수들이 아니고 따라서 이 딜은 성사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하성과 함께 골드글러브 파이널리스트였던 미겔 로하스가 있는 마이애미는 재즈 치즘이라는 올스타 유격수가 있고 얼마 전 2년 1,700만 달러 계약으로 영입한 세구라에게 3루를 맡기며 조이 웬들이 내야 전 포지션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샌디에고에 선발 투수를 주고 김하성을 데려가겠다는 팀은 나타날 수 있을까요? 나타나게 된다면 선발은 풍족하고 유격수가 비어있는 팀일 겁니다. 그럼 속어법으로 가능성이 없는 팀들을 지어보겠습니다. 현재 확실한 유격수를 보유한 팀은 완더 프랑코의 템파베이, 코리 시거의 텍사스, 프란시스코 린도어의 매츠, 트레이 터너의 필라델피아, 하비에르 바에스의 디트로이트, 댄스비 스완슨의 컵스, 제레미 페냐의 휴스턴, JP 크로포드의 시애틀, 수비가 영 불안하긴 하지만 보 비셋의 토론토, 윌리 아다메스의 미러키, 바비 히트 주니어를 키워야 하는 캔자시티,
오닐 크루즈를 계속 실험하고 싶어하는 피츠버그, 아메드 로사리오의 클리브랜드, 거너 앤더슨과 호르헤 마테오의 볼티모어, 루이스 레니포와 지오 어셀라의 에인절스, 앤서니 볼피를 미끼로 한 양키스, 토미 에드먼의 세인트루이스, 팀 앤더슨의 화이삭스 등으로 컨텐더 팀들은 대부분 확실한 유격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선발 자원이 비교적 넉넉한 반면 유격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 팀은 개빈 럭스의 다저스와 본 그리솜의 애틀란타입니다. 문제는 이 두 팀은 샌디에고와 월드시리즈 진출을 두고 싸우는 팀들이기 때문에 샌디에고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트레이드를 할 이유가 없는 팀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남게 되는 두 팀은 트레버 스토리의 송구를 걱정하고 있는 보스턴과 4개의 골드글러브를 자랑하지만 수비가 급격히 무너진 브랜든 크로포드를 카를로스 코레아로 대체하려고 했던 자이언츠입니다. 하지만 보스턴은 샌디에고가 원하는 선발을 줄 입장이 아니며 디비전이 같아 더 껄끄러운 자이언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저는 김하성이 트레이드 된다면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토론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스팅 당시 샌디에고와 가장 마지막까지 경합했던 토론토가 비셋의 포지션을 옮기고 수비형 유격수를 세울 각오를 한다면 유망주 손실을 입는 대신 삼각 트레이드를 통해 다른 팀의 선발 투수를 샌디에고에 끌어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론토는 보의 포지션 변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프렐러 단장이 김하성을 트레이드 시장에 내놓은 건 김하성의 활용도가 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선발 투수를 얻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실제로 트레이드가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건 프렐러의 별명이 매드맨이라는 것으로 이번 보가치 영입에서 보듯 프렐러는 요건 몰랐지롱을 통해 남들을 놀래키는 걸 워낙 좋아한다는 겁니다. 김하성이 샌디에고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어 샌디에고를 떠나지 않았으면 하면서도 올해 김하성의 유격수 수비가 워낙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내년 시즌을 2루에서 뛰게 된 건 저 또한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김하성은 유격수를 보장해주는 곳으로 트레이드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나올 소식들을 지켜보겠습니다. 류현진은 개인 훈련을 위해 대단히 빠른 시점인 어제 플로리다 더니든으로 출국했습니다. 최근에는 토미존 투수들의 복귀가 보통 14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6월에 토미존을 받은 류현진은 8월이 복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활 속도가 대단히 빠른 것으로 알려진 류현진은 복귀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것이며 7월 초 또는 후반기 시작과 함께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는 1선발 알렉 마노아, 2선발 케빈 가즈먼, 3선발 호세 베리오스, 4선발 크리스 베시시 든든하지만 기쿠치, 미치 화이트, 네이트 피어슨 등 5선발 후보들은 불안하기 때문에 류현진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다면 천군만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